욕심을 부리다. 2021년 11월 대한민국 암호화폐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비트코인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고 이더리움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암호화폐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직장인도, 학생도, 택시기사도, 카페 사장도 모두가 코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세상은 마치 돈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들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허접이라고 불렀다. 35살.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는 2020년 코로나 폭락장에서 처음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그때는 두려웠다. 모두가 끝이라고 말할 때 그는 용기를 냈다. 그리고 기적처럼 시장은 살아났다. 비트코인은 오르고 이더리움은 폭등했고 작은 알트코인들까지 수십 배씩 상승했다. 허접의 계좌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처음 투자했던 3억 원은 어느새 25억 원이 되어 있었다. 친구들은 부러워했다. 직장 동료들은 투자 비결을 물었다. 가족들은 대단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칭찬은 독이었다. 허접은 점점 자신이 특별한 투자자라고 믿기 시작했다. 나는 시장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다. 남들이 못 보는 기회를 볼 수 있다. 그 자신감은 조금씩 자만심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저녁, 유튜브를 보던 허접은 한 영상을 발견했다. 비트코인은 끝났다. 이제는 폴카닷의 시대다. 썸네일에는 커다란 글씨가 적혀 있었다. 폴카닷 100달러는 시작일 뿐. 처음에는 웃어 넘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영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음날 또 다른 영상을 봤다. 가빈 우드는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입니다. 폴카닷은 블록체인의 인터넷입니다. 수백 개의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혁신 기술입니다. 며칠 뒤에는 해외 분석 영상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커뮤니티에서는 매일같이 이런 글이 올라왔다. 폴카닷은 아직 저평가다. 다음 부장의 주인공은 비어티다. 100달러는 보수적인 목표다. 허접은 매일같이 폴카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출근길에도, 점심시간에도, 퇴근 후에도, 잠들기 전까지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폴카닷뿐이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확신이 생겼다. 이번에도 맞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비트코인 차트를 바라보았다. 수익은 엄청났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비트코인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 이제는 늦었어. 진짜 돈은 다음 주인공에게 가는 거야. 그날 밤, 허접은 계산기를 꺼냈다. 만약 폴카닷이 55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오른다면 거의 2배. 숍 50달러까지 간다면 3배. 200달러?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50억이 아니라 100억도 만들 수 있어. 욕심은 점점 커져갔다. 며칠 뒤, 폴카닷은 역사적 최고가인 약 55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시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너무 많이 올랐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허접은 두 번째 말을 믿었다. 그는 결국 결심했다. 비트코인을 모두 팔았다. 이더리움도 팔았다. 솔라나도 팔았다. 에이다도 팔았다. 현금으로 남겨두었던 도구까지 모두 꺼냈다. 그의 전 재산 25억 원. 모든 자산을 단 하나의 코인, 폴카닷에 투자했다. 거래소 화면에는 숫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매수 완료. 평균 매수가 약 55달러. 그 순간 허접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진짜 부자가 된다. 그는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성공해서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 몇 달 후에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부모님께 새 차를 사드리고 회사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다. 미래는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장은 언제나 가장 많은 사람이 확신하는 순간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다. 매수한 지 사흘 뒤 폴카닷은 53달러가 되었다. 허접은 웃으며 말했다. 이 정도 조정은 건강한 거야. 일주일 뒤 50달러. 오히려 기회네. 2주 뒤 47달러. 허접은 커피를 마시며 차트를 바라봤다. 괜찮아. 다시 올라갈 거야.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이 있었다. 차트 뒤편에서는 세상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치솟고 있었고 연준은 역사적인 긴축을 준비하고 있었다. 시장의 유동성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직 허접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인생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날 20억 원 손실의 시작에 불과했다. 제이막 하락은 기회라고 믿었다. 2021년 12월 폴카닷을 전 재산으로 매수한 지 일주일. 허접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거래소를 확인했다. 첫날 55달러. 둘째 날 53달러. 셋째 날 51달러.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지만 그는 전혀 불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웃었다.
좋은 코인은 원래 이렇게 흔든다. 개미를 털고 올라가는 거야. 유튜브를 켜도 같은 이야기였다. 건강한 조정입니다. 기관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허접은 그 말들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안심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며칠 후 폴카닷은 48달러까지 내려왔다. 손실은 어느새 3억 원. 하지만 허접은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평균 단가를 낮추면 되잖아. 그는 비상금까지 꺼냈다. 은행 예금도 해지했다. 남겨두었던 현금까지 모두 폴카닷에 넣었다. 평균 단가는 조금 내려갔다. 하지만 시장은 그의 기대를 비웃듯 또다시 하락했다. 46달러, 44달러, 42달러. 손실은 어느새 5억 원을 넘어섰다. 친구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야, 괜찮냐? 요즘 시장 분위기 이상한데? 허접은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 무서워서 파는 사람이 나중에 후회하는 거야. 난 오히려 더 사고 있어.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웃어. 아니, 허접아. 시장하고 싸우지 마. 하지만 허접은 듣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시나리오를 믿고 있었다. 2022년 1월. 미국에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경제 뉴스가 쏟아졌다. 40년 만에 최고 인플레이션, 연준, 금리 인상 시사, 원적 완화 종료. 하지만 허접은 그런 뉴스를 넘겨버렸다. 결국 기술이 이긴다. 폴카닷은 혁신이다. 그는 경제보다 기술을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나스닥이 흔들렸다. 비트코인도 급락했다. 그리고 폴카닷은 4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허접은 처음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이 정도는 지나간다. 불장은 끝난 게 아니야. 며칠 뒤 38달러. 손실 7억. 허접은 밤새 차트를 보며 잠들었다. 새벽 유시. 눈을 떴다. 거래소를 켰다. 36달러. 다시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4시. 또 확인했다. 35달러. 심장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다. 출근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회의 시간에, 점심시간에도, 화장실에서도 그의 손에는 항상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계좌는 계속 빨갛게 물들어갔다. 동료가 물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허접은 억지 웃음을 지었다. 아니, 그냥 잠을 좀 못 자서.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숫자로 가득 차 있었다. 35달러, 34달러, 33달러.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허접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회사 일이 좀 바빠. 사실 바쁜 것은 회사가 아니었다. 무너지고 있는 것은 그의 계좌였다. 그날 밤, 허접은 혼자 거실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다. 55달러에서 샀으니까 70달러만 가도 원금 회복. 100달러면 다시 부자다. 그는 아직도 상승만 계산하고 있었다. 손실은 계산하지 않았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폴카닷은 30달러를 무너뜨렸다. 손실 10억 원. 허접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마우스를 잡은 손끝이 차가워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도 버튼은 누르지 못했다. 여기서 팔면 진짜 끝이야. 조금만 기다리면 반등할 거야. 그 희망은 점점 더 큰 족쇄가 되어갔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몇 달 뒤, 루나라는 이름이 시장 전체를 무너뜨릴 줄은, 그리고 허접의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될 줄은. 2022년 2월, 허접의 계좌는 이미 절반 가까이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제3화 루나의 붕괴, 희망이 무너지던 날. 2022년 4월, 폴카닷 30달러 아래. 허접의 계좌는 이미 10억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믿고 있었다. 이 정도 하락은 부장에서 흔한 조정이야. 곧 다시 올라갈 거야. 그는 유튜브를 켰다. 한 전문가는 말했다. 지금 파는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말했다. 기관들은 지금 이 가격에서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허접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하지만 그 전문가들은 손실을 책임져 주지 않았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거래소를 켠다. 폴카닷 28달러, 27달러, 26달러. 하루가 다르게 계좌가 녹아내리고 있었다. 허접은 출근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회의 중에도 차트를 봤고 점심을 먹으면서도 가격만 확인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도, 집에서도, 화장실에서도 그의 손에는 항상 휴대폰이 있었다. 5월, 시장 분위기가 이상했다. 비트코인이 힘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나스닥도 계속 하락했다. 뉴스에서는 매일 같은 이야기였다.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긴축, 유동성 축소. 허접은 경제 뉴스를 끄고 다시 폴카다 차트를 열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가 아니었다. 가격이었다. 그리고 2022년 5월 7일 시장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USD가 흔들린다. 루나에 문제가 생겼다. 허접은 웃었다. 설마 시가총액 수십조짜리가 무너지겠어? 하지만 그 설마가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5월 9일 USD가 1달러를 유지하지 못했다. 0.99달러, 0.97달러, 0.94달러. 커뮤니티는 혼란에 빠졌다. 금방 회복될 거야. 디패깅은 일시적인 현상이야. 모두가 그렇게 믿었다. 허접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다음날 루나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100달러, 80달러, 60달러, 40달러, 20달러. 단 하루 만에 시장은 공포로 뒤덮였다. 사람들은 매도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 거래소 서버는 느려졌다. SNS는 울음과 절규로 가득 찼다. 허접도 떨리는 손으로 거래소를 열었다. 폴카닷 22달러, 20달러, 18달러. 말도 안 돼. 손실 13억 원. 숨이 막혔다. 친구 민수에게 전화가 왔다. 허접, 지금이라도 줄여.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허접은 힘없이 말했다. 아니야, 루나만 문제야. 폴카닷은 기술력이 있잖아. 민수는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다. 시장은 기술보다 유동성이 먼저야. 허접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며칠 후 루나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잃었다. 인터넷에는 눈물, 분노, 절망,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들까지 올라오기 시작했다. 허접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혹시 내가 틀린 걸까? 하지만 인간은 이상했다. 손실이 커질수록 인정하기 어려웠다. 이미 13억을 잃었는데 지금 팔면 확정 손실이다.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조금만 버티자. 안 등하면 판다. 하지만 반등은 오지 않았다. 폴카닷 16달러, 15달러, 14달러. 손실 15억 원. 계좌를 보는 것이 두려워졌다. 휴대폰 알림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뛰었다.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거래소를 확인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거실로 나왔다. 여보, 왜 또 안 자? 허접은 황급히 휴대폰을 숨겼다. 그냥 잠이 안 와. 아내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눈밑은 새까맣게 변해 있었다. 살도 눈에 띄게 빠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 며칠 뒤 허접은 회사에서 중요한 실수를 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실수였다. 상사는 말했다. 요즘 집중력이 너무 떨어진 것 같은데. 허접은 고개만 숙였다. 사실 그의 머릿속에는 보고서가 아니라 폴카닷 가격만 떠다니고 있었다. 6월 루나 사태가 끝난 줄 알았던 시장에 또 다른 악재가 찾아왔다. 셀시우스 그리고 3AC. 거대한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시장은 또다시 무너졌다.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폴카닷도 모두 함께 추락했다. 폴카닷 12달러, 허접의 손실 17억 원. 그는 처음으로 컴퓨터를 끄고 혼자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바라봤다. 눈물이 났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조금씩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허접은 처음으로 혼잣말을 했다. 내가 욕심을 너무 부렸구나. 하지만 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마지막 폭풍, FTX라는 이름의 거대한 붕괴가 아직 남아있었다. 2022년 여름, 허접은 이미 17억 원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몇 달 뒤 남은 희망마저 모두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20억 원이라는 숫자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제3화 FTX 붕괴, 모든 것이 끝난 날 2022년 8월. 허접은 더 이상 차트를 보며 웃지 않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다. 휴대폰을 켜는 것도 두려웠다. 거래소 앱을 실행하는 순간 심장이 먼저 뛰었다. 폴카닷 11달러, 10달러. 계좌 손실 17억 원. 처음에는 숫자를 셌다. 10억, 12억, 15억, 17억.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그저 빨간색뿐이었다. 사람들은 시장을 떠나기 시작했다. 커뮤니티는 텅 비어갔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수천 개씩 올라오던 글들이 이제는 몇 개밖에 올라오지 않았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후회만 이야기했다. 왜 안 팔았을까? 왜 몰빵했을까? 왜 욕심을 부렸을까? 허접도 같은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2022년 9월 연준은 또다시 금리를 올렸다. 뉴스에서는 매일 같은 단어가 흘러나왔다. 고금리, 긴축, 경기 침체, 유동성 감소. 암호화폐 시장은 조금 반등하는 듯하면 더 크게 무너졌다. 허접은 이제 뉴스를 믿지 않았다. 전문가도 믿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만 믿었다. 언젠가는 오르겠지. 그 희망 하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민수가 찾아왔다. 허접, 솔직히 말해 얼마나 잃었어? 허접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17억.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커피잔만 바라봤다. 잠시 후 입을 열었다. 팔아. 남은 돈이라도 지켜. 허접은 씁쓸하게 웃었다. 지금 팔면 진짜 끝이잖아.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끝난 걸 인정하는 게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일 수도 있어. 하지만 허접은 그 말을 듣지 못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다. 2022년 11월 평범한 아침이었다. 출근 준비를 하던 허접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알림, 알림, 또 알림.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다. FTX 위험하다. 거래소가 이상하다. 출금이 막힌다. 허접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세계 2위 거래소가 망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시장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비트코인이 급락했다. 이더리움도 급락했다. 그리고 폴카닷도 끝없이 추락했다. 허접은 회사 화장실로 뛰어갔다. 휴대폰을 켰다. 손이 떨렸다. 거래소 화면이 열렸다. 폴카닷 8달러, 7달러, 6달러. 믿을 수 없었다. 새로 고침. 다시 새로 고침.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손실 18억 원. 그의 다리가 풀렸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가빠졌다. 눈앞이 흐려졌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허접.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그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다 잃었어. 아내는 처음에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말이야? 허접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투자했던 돈 거의 다 잃었어. 음적이 흘렀다.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허접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며칠 뒤 FTX는 결국 파산했다.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은 얼어붙었다. 투자자들은 공포에 빠졌다. 사람들은 거래소에서 돈을 빼기 시작했다. 누구도 시장을 믿지 않았다. 폴카닷은 5달러, 그리고 4달러 근처까지 추락했다. 허접의 계좌에는 처음 25억 원이 넘던 자산 대신 몇억 원만 남아있었다. 손실 20억 원. 1년, 고작 1년이었다. 그는 컴퓨터를 껐다. 휴대폰도 껐다. 처음으로 차트를 보지 않는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을 감으면 캔들이 보였다. 빨간 캔들. 끝없이 떨어지는 빨간 캔들. 그는 거울 앞에 섰다. 1년 전의 자신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지금 거울 속에는 초췌한 얼굴, 깊게 꺼진 눈, 희망을 잃은 한 남자만 서 있었다. 그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돈을 잃은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잃었구나. 2022년 겨울 암호화폐 시장은 침묵했다. 허접의 계좌도 침묵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 실패 속에서 평생 잊지 못할 진실을 배우게 된다. 그렇게 몇 억을 남긴 채 서러움도 사라지고 증오도 사라졌다. 아무 의미 없는 2억 원을 보면서 정신이 혼미해졌고, 그렇게 허접은 남은 돈마저 모두 다 잃어가고야 말았다. 이 시장의 모든 사람들은 경험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껴야 한다. 그 경험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잃는 것도 경험이며 포기를 딛고 일어서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 모두는 공수레로 왔다고 공수거 인생이니까.